아침에 잠에서 깨실 때 온몸이 찌뿌드드하여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라는 신음소리부터 나오시나요? 목덜미가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있고 허리가 뻐근해서 한참 동안 몸을 스트레칭해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 어젯밤 여러분이 어떤 수면 자세로 주무셨는지 되돌아보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의학적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2,900시간이며 만약 80세까지 사신다면 총 23만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잘못된 수면 자세로 보낸다면 우리 몸은 매일 밤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척추와 관절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관절이 아프고 통증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는 커다란 오해입니다. 저는 25년간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환자분들 중 10명 중 8명은 단지 수면 자세만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만성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던 74살의 김정숙 어르신은 15년 동안 매일 아침 목과 어깨가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복용하셨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까지 촬영했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으니 그저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수면 자세 딱 하나만을 바꾸신 후 단 3주 만에 아침에 느껴지던 통증이 거의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왜 진작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라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재활의학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박민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고질적인 만성 통증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값비싼 약물이나 고통스러운 주사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수면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중요한 정보를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병원비 수십만 원을 절약하고 매일 아침 몸이 개운하게 회복되는 비법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아침마다 몸을 움켜쥐며 아이고 소리를 내지 마시고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고통스러운 일도 겪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망치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수면 자세 5가지와 우리 몸의 회복을 돕는 최고의 자세 3가지를 자세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서 오늘 밤부터 곧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신가요?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요법을 받아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통증이 재발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면 습관, 교정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수면 자세 5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중 5번째는 베개를 너무 높게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베개가 높아야 목이 안정되고 편안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높은 베개에 익숙하셔서 베개를 2개, 3개씩 겹쳐서 주무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바로 목 디스크와 만성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베개가 과도하게 높으면 목이 앞으로 심하게 꺾이는 굴곡 상태가 되면서 경추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시자곡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상태는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자세입니다. 결과적으로 목 뒤쪽 근육은 밤새도록 계속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고 목뼈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는 앞쪽으로 밀려 나오려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실제로 68세의 이철수 어르신은 30년간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가 결국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까지 권유받았지만 베개의 높이만을 정확히 조절한 후 3개월 만에 목 통증이 80% 이상 줄어드는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올바른 베개의 높이는 옆으로 누웠을 때 목의 중앙선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정도입니다. 보통 팔뚝의 두께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푹신해서 머리가 가라앉거나 너무 딱딱해서 압박을 주는 베개는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팔을 머리 밑에 깔거나 만세하듯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울 때 아래쪽 팔을 베개처럼 사용하여 머리 밑에 넣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만세하는 듯한 자세로 잠드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들은 팔과 어깨 관절에 심각한 신경 및 혈액순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팔을 머리 밑에 깔고 자면 팔을 지나가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 다발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팔이 심하게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손목이나 손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일시적인 마비 증상까지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만세 자세 역시 위험합니다. 이 자세는 어깨 관절 안쪽에 위치한 힘줄이 뼈와 뼈 사이에 끼이는 충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만성적인 어깨 통증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72살의 최미영 어르신은 50년간 팔을 베개 삼아 주무시다가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자세만을 교정한 후 단 2달 만에 빨래를 널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는 일상 동작이 다시 가능해지셨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양팔을 몸 옆에 자연스러운 위치에 편안하게 두는 것입니다. 옆으로 주무실 때는 아래쪽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약간 앞으로 빼내고 위쪽 팔은 가슴 앞에 가볍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같은 쪽 방향으로만 눕는 자세입니다. 왼쪽으로 자야 심장 건강에 좋다더라 라는 속설을 믿고 매일 밤 같은 쪽으로만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오른쪽 방향이 유난히 편하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한쪽으로만 잠드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쪽으로만 수면을 취하면 우리 몸의 척추와 골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항상 아래쪽에 위치하는 어깨와 엉덩이. 관절은 밤새 압박되어 통증을 유발하고 위쪽 관절은 계속 당겨져서 근육이 뭉치게 됩니다. 특히 척추가 한쪽으로 휘어진 채로 고정되면서 골반도 비틀어지고 결국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80살의 강영호 어르신은 40년간 오른쪽으로만 주무시다가 왼쪽 허리 부위만 지속적으로 아파서 고생하셨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잠자는 방향을 바꿔서 오늘은 왼쪽, 내일은 오른쪽으로 번갈아 놓으시니 허리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부터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자연스러운 수면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서 자는 자세입니다.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엎드려야만 비로소 잠이 온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우울하거나 마음이 답답할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는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척추 구조에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엎드려 자게 되면 숨을 쉬기 위해 필연적으로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목이 90도 가까이 꺾인 상태로 수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이는 목 디스크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엎드린 자세에서는 허리가 아래로 심하게 꺾이는 과신전 상태가 되면서 허리뼈와 디스크에 엄청난 무리가 가해집니다. 복부가 매트리스에 눌려 호흡도 얕아지고 소화기 계통의 내장기관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70살의 한지혜 어르신은 20년간 엎드려 주무시다가 목과 허리가 모두 아파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엎드리는 수면 습관을 완전히 그만두고 올바른 자세로 주무시니 단 한 달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회복을 보이셨습니다.
엎드리는 습관을 한 번에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옆으로 눕거나 똑바로 눕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첫 번째는 몸을 심하게 웅크리고 자는 자세입니다. 추위를 느끼거나 불안할 때 본능적으로 새우처럼 몸을 둥글게 말아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태아 자세라고도 하는데 심리적인 안정감은 주지만 우리 몸의 근골격계에는 정말 해로운 자세입니다. 몸을 심하게 웅크리면 척추 전체가 C자 형태로 굽어지게 됩니다. 특히 허리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심하게 밀려 나오면서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여 요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을 가슴까지 과도하게 끌어올리면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전신 혈액순환도 방해받게 됩니다. 83살의 윤석진 어르신은 평생 웅크리고 주무시다가 허리와 무릎 통증이 모두 심해져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몸을 펴고 주무시는 연습을 하시니 서서히 통증이 줄어들고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산책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몸을 약간 구부리는 정도는 괜찮지만 무릎을 가슴 높이까지 끌어올리거나 등을 심하게 굽히는 자세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최악의 수면 자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고 계신 자세가 있으신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통증을 줄여주는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자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나이가 들면서부터 통증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노화와 함께 우리 몸의 자가 회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자세로 밤을 보내도 하루 밤 사이에 몸이 알아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가면서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관절도 유연성을 잃고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자세라도 더 큰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디스크 속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견딜 수 있었던 미세한 압력도 이제는 통증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로 교정하면 나이와는 관계없이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청소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손상된 신경 조직을 복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각종 호르몬들도 이때 분비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면 이러한 회복 과정이 방해받게 됩니다. 오히려 근육과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주면서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고 아픈 것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로 주무시면 잠자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수면 자세만 교정하고 몇 주 만에 놀라운 통증 감소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최고의 수면 자세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수면 자세는 똑바로 누워서 무릎 아래에 쿠션을 받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특히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자세입니다.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똑바로 누운 뒤 무릎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쳐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의 핵심은 허리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과도하게 꺾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면 허리 주변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마치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는 것과 같은 이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76살의 오현주 어르신은 20년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허리가 굳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30분이나 걸렸고 낮에도 계속 허리를 부여잡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로 바꾼 후 일주일 만에 오늘은 허리가 안 아프네라고 말씀하시더니 한 달 후에는 아침에 통증 없이 곧바로 일어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쿠션은 너무 높지 않게 무릎이 살짝만 올라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베개나 접은 수건, 작은 쿠션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가 바닥에 완전히 붙는 안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수면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는 자세입니다. 평소 옆으로 자는 것이 가장 편안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냥 옆으로 누우면 위쪽에 있는 다리가 아래로 축 처지면서 골반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릎 사이에 쿠션을 하나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슴 앞에도 베개나 쿠션을 하나 더 놓고 위쪽 팔을 살짝 올려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깨가 앞으로 과도하게 말리는 것을 방지하고 어깨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특히 어깨 관절이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관절이 압박되어 눌리지 않기 때문에 밤새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70살의 배수민 어르신은 어깨 통증 때문에 밤에 자주 깨셨습니다. 특히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눌려 아팠는데 이 방법으로 주무시니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최고의 수면 자세는 상체를 약간 높여서 자는 자세입니다. 목이나 어깨가 자주 뻐근하고 아프신 분들 또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권장되는 자세입니다. 상체를 15도 정도 경사지게 높여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방법은 특수 경사 베개를 사용하시거나 일반 베개를 2개에서 3개 정도 겹쳐서 머리뿐만 아니라 어깨부터 머리까지 상체 전체가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깨부터 전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목의 정렬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고 기도를 넓혀서 호흡을 훨씬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뇌로 향하는 혈액순환도 개선되어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9살의 고은정 어르신은 목과 어깨 통증 때문에 밤에 2-3번씩 잠에서 깨셨습니다. 아침마다 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고개를 돌리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로 바꾼 후 단 2주 만에 밤새 깨지 않고 주무시게 되었고 아침목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그동안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주 유용한 의학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수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딱딱한 바닥에서 자야 허리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밥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치게 푹신한 침대는 당연히 허리에 좋지 않지만 딱딱한 바닥 역시 관절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우리 몸의 곡선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미디엄 펌 매트리스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허리 아래쪽에 쿠션을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허리를 뒤로 과도하게 꺾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꺾이면서 디스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릎 아래에 쿠션을 넣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셋째, 목이 아프면 베개를 완전히 없애고 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베개 없이 자면 목이 뒤로 과신전되면서 오히려 경추의 부담이 가중되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높이의 베개로 목을 자연스럽게 받쳐주어 경추의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면 환경 역시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십시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는 동안 몸이 천을 조절하기 위해 자세가 자꾸 바뀌게 됩니다. 또한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시고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은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완전히 꺼두십시오. 잠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목과 어깨를 살짝 돌려주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허리를 펴주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해보십시오. 천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합니다. 차가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므로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베개와 매트리스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베개는 2년에서 3년, 매트리스는 7년에서 10년 정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푹 꺼지거나 모양이 울퉁불퉁해진 침구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수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짧거나 너무 길어도 몸에 부담이 갑니다. 일반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통증 때문에 잠들기 어려우시다면 잠자기 전에 온찜질을 해보십시오. 따뜻한 찜질팩을 아픈 부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대주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단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에서는 잠자는 일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텔레비전 시청, 스마트폰 사용, 책 읽기 등은 다른 곳에서 하시고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뇌가 침실을 잠자는 곳으로 인식해서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최악의 자세. 5가지는 너무 높은 베개, 팔베개. 한쪽으로만 눕기, 엎드려 자기 심하게 웅크리기입니다. 그리고 권장하는 최고의 자세 3가지는 똑바로 누워 무릎 아래 쿠션 옆으로 누워 다리 사이 쿠션 상체를 약간 높이기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 하나를 선택하여 오늘 밤부터 곧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몸이 새로운 자세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2주에서 1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몸의 통증이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혹시 처음에 새로운 자세가 너무 불편하시다면 낮잠 시간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잘 때 올바른 자세로 자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밤에도 자연스럽게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과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서로 올바른 자세로 자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격려하며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꾸준함, 즉 인내심입니다. 단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1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굳어진 잘못된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1달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통증이 전혀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올바른 수면 자세 교정만으로도 통증과 피로도에 상당한 개선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를 치유하는 매우 소중하고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올바른 자세로 보내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만성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침마다 아픈 몸으로 고통스럽게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수면 자세로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는 추가 팁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과식을 피하십시오. 소화 과정 때문에 숙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가벼운 바나나 1개나 따뜻한 우유 1잔 정도는
오히려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완전히 제거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낮에 적당한 활동이나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집안 청소 같은 활동만으로도 밤에 더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침실의 습도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면서 수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하며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 중에 자주 잠에서 깨신다면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몇 시인지 확인하는 행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냥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에만 집중하시면 자연스럽게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십시오. 똑바로 누우면 혀가 뒤로 밀려서 기도를 좁게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베개를 조금 높여서 기도를 넓혀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신다면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줄여보십시오. 하지만 탈수가 되면 안 되므로 낮에 충분히 물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신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서서히 줄여 나가십시오.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불면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의하여 천천히 용량을 줄여가면서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회복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수면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몇 시에 잠들었는지, 몇 번 깼는지, 아침에 몸 상태는 어땠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요인이 여러분의 수면에 악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수면 패턴을 조절하십시오. 여름에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시고 겨울에는 난방을 너무 세게 틀지 마십시오. 몸이 자연스럽게 천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에는 시계 소리가 나는 것들을 치워두십시오. 째깍째깍 소리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한 전자시계나 스마트폰 알람을 사용하십시오. 잠옷도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거나 거친 소재는 피하시고 통기성이 좋고 부드러운 면 소재를 선택하십시오. 특히 목 부분이 조이는 잠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여유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만약 가족 중에 코골이가 심한 분이 계시다면 서로의 수면의 질을 위해 따로 주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서로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코골이 치료도 함께 받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수면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며칠 동안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몸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는 과정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새로운 자세에 완전히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일주일 동안은 자다가도 무의식적으로 예전 자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잠에서 깨어 다시 올바른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를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어디가 아픈지 뻣뻣한지 기록해 두시면 어떤 자세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형과 기존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자세라도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베개식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이불은 2주에 한 번 정도 세탁하시면 좋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나 세균이 번식하면 알레르기나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평소 사용하던 베개를 챙겨 가시거나 비슷한 높이의 베개를 요청해 보십시오. 환경이 바뀌면 잠들기 어려운데 익숙한 베개가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면제나 진통제가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량을 조절해 보십시오. 올바른 수면 자세로 통증이 줄어들면 약의 양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는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잠을 주무실 때도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소파에서 구부정하게 자거나 의자에 기대서 자는 것보다는 침대에서 짧게라도 제대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이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에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아침마다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십시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밤부터 올바른 수면 자세로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다짐이 여러분께는 실천의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께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무릎 아래에 쿠션 하나만 놓아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한 수면, 편안한 아침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